안녕하십니까. APNC의 김종욱 이사입니다. 막상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 앞에 서니까 좀 많이 떨리네요. 예, 그래도 이렇게 이 비상누출 식별 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별 규정에 대해서 그 업체분들을 제가 최근에 좀 만나 뵀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 태그를 달아야 되냐, 또는 왜 위치 설명을 써야 되냐.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담당자분들한테 좀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현장을 가잖아요. 정기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까지는 사업장 자체 내에서 측정 작업이나 관리를 하시다가 저희한테 용역을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실제적으로 이 밸브가 어디에 위치를 해 있냐라고 여쭤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 규칙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찾자. 밸브가 됐든 프레인지가 됐든 펌프가 됐든 또는 커넥터가 됐든 담당자들도 모르는 위치를 만약에 환경공단이나 환경부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이 위치를 찾아주세요 했는데 못 찾으면 과연 그 사업장에서 그런 비산 누출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믿을 수가 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태그를 달고 위치 설명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순서인데요. 일단 1번 같은 경우 이제 식별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문에서 좀 따온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태그를 다는 법부터 해서 위치 설명 쓰는 법까지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내용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작업 순서인데 제가 이 작업 순서를 좀 이어놓은 이유가요. 비산 누출에 태그를 달고 위치 설명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작업 순서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물질이 파악이 돼야 되겠죠. 햅스 관리 대상 물질 5%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대상 물질이 파악이 되었으면 물질 수지표를 작성을 하고요. 이 물질 수지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도면 마킹입니다. 도면 마킹이 잘못되면 실제로 저희가 대부분 저희한테 용역을 많이 맡기시는데 저희가 용역을 맡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질 수지표하고 도면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용역을 들어갔지만 그 공장 현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잘 아시는 공장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질 수집표하고 도면을 요청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도면 마킹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면 마킹에서 현장 담당자분이 빼먹고 해버리면 저희가 작업할 때도 그 부분을 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저희가 공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도면 마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 경로 파악. 제가 이 부분도 도면 마킹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태그를 달고 위치 설명을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면 현장 담당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일단 벤젠 라인부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톨루엔 라인을 작업을 하고 자일렌 라인을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겠죠. 작업을 하고 이제 연간에 측정을 들어갈 때 그분들은 어차피 작업을 라인별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작업을 벤젠 라인 측정 작업을 하고 톨루엔 라인 측정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굉장히
측정 작업이 비효율적이잖아요. 어차피 한 군데 다 몰려있는 밸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라인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측정 작업이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측정 경로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에어리가 있으면 그 에어리를 세분화를 시킵니다. 세분화를 시켜서 또 그 세분화된 구역 안에서 최적의 측정 경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함에 있어서 쉬운 방향을 찾아내는 거죠. 당장 이런 경로만 파악이 되더라도 태그를 달고 위치 설명을 하는 것보다 장치나 이런 부분을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계속 강조를 해주고 싶은 게 측정 경로를 파악하는 게 파악을 하고 나서 태그를 부착하고 위치 설명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은 태그 부착, 위치 설명 작성.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 보면요. 제가 아까 처음으로 중요하다는 게 도면에 마킹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도면을 보면 제가 이제 다른 사업장에 사용하는 도면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뭐 공다에서 뭐 이 자료를 뭐 공개하실 것 같은데 아마 그때 한번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면에 마킹된 대로 최대한 세분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마킹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드럼이 하나 있잖아요. 이런 드럼이 하나 있는데 이 옆에 보면 뭐 레벨 게이지나 트랜스미터나 또는 압력 완화 장치로 배출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도면 마킹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귀찮은데 뭐 안 하고 아니면 뭐 BFD 따라서만 메인 라인만 이렇게 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런 시설에 붙어 있는 라인들까지 마킹을 해 주시는 게 현장 작업하는데 더 수월하고 나중에 점검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킹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해당이 안 되는 라인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왕 도면 작업을 하실 때 왜 해당이 안 되는지까지 기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정기 점검이나 또는 관청에서 나왔을 때 훨씬 더 대응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면을 보여드리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기록해 놨습니다. 뭐 플라스틱으로 빠지는 압력 완화 장치는 뭐 어떠한 물질이 흐르고 드레인 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마킹이 안 된 라인들은 왜 마킹이 안 되는지, 이 라인들은 물입니다, 스팀입니다, 이런 사유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또는 이 라인은 300시간 미만 가동되는 라인입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P&L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면 정말로 저희도 뭐 이제 이 작업을 뭐 컨설팅 업체한테 맡기실지 아니면 직접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컨설팅 업체한테 맡긴다면 이 도면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로 정확한 현장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쓰고 있는 태그 사진인데요. 뭐 태그 규격에 대해서는 이미 뭐 세부 이행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요. 뭐 따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저희가 대신에 이제 그 태그를 연결하는 끈 있잖아요. 장치에 부착하는 와이어 같은 거요. 이제 이 부분도 저희는 되도록이면 서스 재질을 씁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이 작업을 제가 한 15년 동안 해왔는데 그 동안에 여러 재질을 한번 써봤어요. 뭐 케이블 타이도 써보고 철사도 써보고 했는데 그게 다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열에 약합니다. 공정에 뭐 콜드 라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한 라인들도 많은데 그 라인들에 케이블 타이를 달아버리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케이블 타이는 안 되겠다 빼고 철사로도 해봤는데 철사는 부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써보니까 그나마 서스 와이어가 가장 괜찮더라고요. 뭐 저희가 되도록이면 뭐 이걸 꼭 쓰십시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태그를 부착시켜서 오랫동안
보실 거면 서스 와이어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서스 와이어를 압착하는데 더 좋은 재료가 있으면 그걸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또 다른 걸 써봤는데 이 알루미늄 재료로 된 슬리브가 가장 작업하기 편하더라고요. 압착도 잘 되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에 태그 다실 때는 좀 부식이나 열에 의해서 태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서스 와이어 재질로 된 와이어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그를 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뭐 세부 이행 지침에도 뭐 이러이러한 곳에 태그를 달으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태그는 기본적으로 밸브에는 모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밸브에 파생되어져 나오는 여러 장치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플랜지나 커넥션이나 뭐 개방식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까지 태그를 다 달아버리면 정말로 현장이 거의 뭐 태그 천지가 되거든요. 그런다고 이걸 줄이자니 나중에 태그를 보고 위치를 찾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밸브, 펌프, 압력 완화 장치, 시료 채치구, 그 다음에 압축기. 예, 최소한 이 5군데는 태그를 빠짐없이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태그를 어떻게 달아야 되냐?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슬리브하고 와이어를 장착해서 사용해서 부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태그를 다실 때는 장치에 방해가 안 되도록 달아야 됩니다. 뭐 막말로 태그 달기가 쉽다고 해서 뭐 밸브 핸드레일 쪽에 달아놓으면 밸브를 조작하시다가 떨어질 염려도 있고요. 훼손될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밸브 같은 경우는 스탠브이 쪽에 달아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태그를 달 때는 태그를 다는 이유가 인식하기 쉽게 그 위치를 찾아가기 쉽게 달아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태그를 다는 방향도 이왕 다실 거면 측정자가 이동 경로에서 식별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태그가 옆으로 안 기울어지고 되도록이면 이 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통로를 지나가면서 그 태그를 식별하기 쉽도록 달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쓰는 게 진동이나 바람 때문에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부착이라고 써놨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뭐 특히나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세한 진동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태그 재질은 알루미늄이고 와이어 재질은 서스기 때문에 이게 진동이 계속 일어나면 그 알루미늄이 서스 때문에 닳아지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장치에 가장 가까이 부착을 시키는 게 진동이나 이런 부분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최대한 가깝게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태그를 부착하지 않는 장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랜지나 커넥션 부분에 모든 태그를 부착을 해버리면 정말로 현장이 뭐 거의 뭐 무당집 수준으로 태그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브에다가 태그를 달고요. 그 밸브 주변에 있는 플랜지나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태그를 달지 않고 확장 부여를 부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밸브에다가 1번이라는 태그 번호를 부여를 했으면 그 밸브에 붙어 있는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1-1번, 1-2번,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커넥션이 있으면 1-3번 이런 식으로 확장 번호를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제가 뭐 밸브나 아까 펌프, 뭐 압력 완화 장치에다가 태그를 달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장치들, 플랜지나 커넥션이 그 밸브 주변에 있다면 찾기가 쉬우니까 그러한 확장 번호를 부여를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막말로 밸브는 이쪽에 있는데 뭐 프렌지가 한 10m 떨어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 프렌지가 하나가 있다. 근데 이 부분까지 확장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냐? 이것은 이제 사업장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만약에 그 정도까지 떨어지는 플랜지라고 한다 그러면 태그를 부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플랜지도 해당이 되는 플랜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플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태그를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뭐 세부 이행 지침에는 뭐 플랜지에는 안 달아도 된다고 나와 있지만 어차피 태그를 다는 이유가 저희가 위치를 식별하기 쉽게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태그를 하나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저희가 작업할 때 쓰는 약어표인데요. 제가 약어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이 뒷장부터는 위치 설명에 대한 제가 뭐 작성 방법이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거나 읽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어를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뭐 세부 이행 지침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암호로 되어 있죠. 뭐 G 뭐 0.5에 뭐 V 나와 있고 0.75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풀네임으로 쓰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집니다.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현장에 있는 시간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약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치 설명을 작성을 하거나 읽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어는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위치 설명을 읽을 수도 있으시고, 뭐 나중에 뭐 쓰실 수도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환경공단의 뭐 세부 이행 지침에 나온 약어하고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밸브를 그 예시문에는 VLV라고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VA라고 써놨잖아요. 뭐 이런 것은 뭐 솔직히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공단에 점검 나왔을 때 이 부분은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 현장에 쓰는 약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장에 맞는 약어를 사용하시면 사용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 약어는 어떠한 약어라는 것만 정리를 해 놓으신다 그러면 나중에 환경공단에서 들어오시더라도 그 법적 기준에 맞춰서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위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작성 방법이라고 써놨지만 이게 솔직히 작성 방법을 제가 이 시간에 뭐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1시간 정도 됐는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요.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직원을 뽑아서 이런 식으로 위치 설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만 해도 제가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저희가 1시간 안에 알려드린다는 것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이번 시간에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담당자분들이 읽는 방법이라도 이 위치 설명에 대해서 읽는 방법이라도 좀 아셨으면 해서 좀 이 부분에다가 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아마 이 내용이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아마 세부 이익 지침에 그대로 나온 내용일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자, G죠, G. G가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그 위치 설명을 작성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1층, 2층, 3층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나갑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그라운드부터 시작을 해서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처음에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1층이 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층이 1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라운드는 흔히 일반인들이 말하는 1층 대신에 이 위치 설명에서는 그라운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0.5. 0.5는 높이를 나타내고요.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래서 0.5는 0.5m. 1m는 1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H. H는 뭐냐? 이것은 배관이 수직인지 수평인지를 나타내주는 표시입니다. 수직인지는 버티칼이 되겠고 수평은 호리젠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배관이 수직인지 수평인지
그 다음에 2인치. 예, 이것은 배관의 크기. 예, 배관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뒤에 나온 GATV. GATV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쓰는 약어거든요. 예, 그 약어를 아까 제가 첫 장에서 뭐 약어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거기서는 GATV라는 약어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GATV가 뭐냐? 이건 게이트 밸브를 저희가 약어로 작성을 해 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약어를 작성을 할 때 큰 대분류 있잖아요. 밸브, 플랜지, 뭐 개방식 라인, 커넥션 이런 식으로 위치 설명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세분화를 시킵니다. 자, 밸브가 있으면 이 밸브가 어떤 밸브냐? 게이트 밸브냐? 글로 밸브냐? 니들 밸브냐? 컨트롤 밸브냐? 또는 플랜지가 있으면 이 플랜지가 블라인드 플랜지냐? 그냥 플랜지냐? 아니면 뭐 펌프에 달려있는 스탠드 플랜지냐? 네,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 놨을 때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특히나 개방식 라인이 있잖아요. 개방식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방식 라인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개방식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장치들을 세분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방식 라인인 게 뚜껑, 마개, 뭐 블라인드 플랜지, 이중 밸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중 밸브는 저희가 뭐 위치 설명을 작성을 하면 밸브 타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뭐 햅스에서 말하는 개방식 라인으로 분류하기는 좀 힘든 점이 있고요. 대신에 뚜껑, 마개, 블라인드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어를 좀 더 세분화를 시켜서 캡, 플러그, 블라인드 플랜지로 나눠버립니다. 위치 설명도 그렇게 적어오고요. 자, 이렇게 적어오면 나중에 뭐 환경공사에서 정기점검이 나오면 정기점검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개방식 라인이 우리가 뭐 한 10개가 있다라고 신고를 하면 자, 그 10개가 어떤 시설 관리 기준으로 되어 있느냐, 마개가 되어 있느냐, 뚜껑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블라인드 플랜지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뭐 조사를 하시거든요. 예, 그때는 지금까지는 뭐 이런 위치 설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러한 위치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위치 설명에 이 장치가 마개로 되어 있는지 뚜껑으로 되어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캡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관리 기준에 뚜껑입니다. 그리고 플러그는 마개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약어만 알고 있어도 굳이 현장 가서 시설 관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안 하더라도 위치 설명만 보고 나서도 이 개방식 라인은 이러한 시설 기준을 만족을 시켰다.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분류로 나눠진 밸브, 플랜지, 커넥션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장치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층수 나눈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층수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밟을 수 있는 그레이팅, 바닥면이 있는 경우를 층수로 잡습니다. 바닥면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뭐 더 높이 있고 뭐 10m 높이에 있더라도 거기는 그냥 1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딱 바닥면을 기준으로 그라운드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 약간 또 문제점이 하나씩 생겨요. 분명히 층수로 봐서는 이 그레이팅 면이 1층인데 이 1층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또 약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층수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0.5층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구분하기가 쉬워지잖아요. 현장에서 찾기도 쉬워지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이 시설이 뭐 게이트 밸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 거냐, 이 위치 설명만 보다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0.5층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0.5층 정도 높이에 이 시설이 있는 거구나. 아니면 뭐 10층으로 되어 있으면 10층 높이에 있는 거구나.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막말로 1층하고 2층 사이에 또 뭐 층으로 나누기는 애매하지만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1.5층 또는 2.5층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밑에 보면 뭐 1층 빌로우로 구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은 그러니까 장치가 실제적으로는 1층에서 시작을 해서
1층 바닥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좀씩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라운드에서 측정하기는 힘들고 1층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1층 바닥면에서 그래도 낮게 있으니까 이것을 그라운드로 잡아서 높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지 이거 좀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 보통 1층에서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걸 1층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1층 빌로우라고 작성을 해버립니다. 저희는. 예, 그러니까 1층 빌로우에 또 미터로 따서 몇 미터, 1층 빌로우에 뭐 0.5m에 있는 게이트 밸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치 설명만 보고 나서도 이건 실제적으로 1층은 아니지만 1층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1층 바닥면보다는 약간 아래에 있는 장치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이제 뭐 작업을 하다가 태그를 달고 위치 설명을 작성을 하잖아요. 예, 근데 밸브가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인치에, 똑같은 방향으로 여러 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태그를 달아 놓지만, 제가 이 설명도 드려야겠네요. 굳이 태그만 달면 되지 왜 위치 설명까지 작성을 해야 되냐라고 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태그는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정말로 뭐 전기 보수 작업이나 아니면 뭐 배관에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하면 대부분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예, 훼손이 되면 과연 이 시설이 이 태그가 달려 있는 게 맞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예,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 설명이란 자료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위치 설명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최소한 읽는 방법이라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들이 뭐 이 밸브가 뭐 10개라고 신고를 해놨는데 이 밸브 10개를 좀 찾아주세요 하면 못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담당자분이 바뀌어서, 예, 최초 신고를 하셨던 담당자분이 갑작스레 퇴사를 하셨는데 인수위기를 받은 게 없다. 예, 그래서 신고는 10개 해놨지만 이 밸브가 어디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위치 설명이나 태그를 달아 놓으면 제가 오늘 교육 드린 대로 최소한 있는 방법이라고 안다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느 누구나 위치 설명을 읽고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되도록이면 이런 태그 다는 거나 제가 위치 설명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귀를 기울여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표로 넘어가 보면요. 이 장치에서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방향으로 열거가 되어 있으면 물론 각각의 태그는 다른 번호로 부여를 하겠지만 나중에 태그가 유실이 되거나 아니면 뭐 페인트 칠이 돼서 뭐 구별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순번을 부여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밸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 기준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이렇게 순번을 붙입니다. 대신에 뭐 높이가 다르고 인치가 다른데 굳이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 없고요.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높이도 같고 인치도 같고 아니면 뭐 수평이 됐든 수직이 됐든 세 가지가 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B, 상부 또는 하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때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설, 시설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첫 번째가 되고 그 뒤에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뭐 퍼스트 어버브, 세컨드 어버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시설에서 저희가 구분하는 게 있어요. 뒤에도 한번 설명이 나올 텐데, 시설에서
위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는 약업표로 어버브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 그 시설의 위쪽에 있다. 하고 아까 첫 번째 제가 0.5층 설명을 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빌로우는 해당 시설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A가 뭐 설명 시설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할 때 뭐 방향만 큰 시설 기준으로 방향만 주고 본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로 나가지만 이 시설에서 상부에 있든지 하부에 있든지 그럴 때는 빌로우 또는 어버브를 표시를 해주면 그 위치 설명만 가지고도 이 플랜지나 밸브는 이 시설에서 상부에 있구나 하부에 있구나 예,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건 저희가 이제 게이지 또는 또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게이지도 뭐 압력 게이지가 있고 템플 게이지가 있는데 이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인데 어떤 사업장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게이지 부분들을 좀 생략을 하고 비산 누출 시설을 조사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뭐 고의는 아니시겠죠. 근데 뭐 장치를 분류하는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빼먹으셨을 건데 일단 비산 누출 뭐 장치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 취지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 대기적으로 비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거니까 누출 가능성이 있는 장치들, 밸브가 됐든 프렌즈가 됐든 커넥션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카운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뭐 압력 게이지나 또는 뭐 트랜스미터, 예, 트랜스미터도 좀 많이 그냥 빼 드시더라고요. 근데 트랜스미터도 실제적으로 인라인, 아웃라인이 있어서 해당 물질이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뭐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는 뭐 밸브만 잡고 예, 이렇게 좀 건너뛰는 경우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트랜스미터에 들어가는 분명히 라인들이 있고 그 라인들을 연결해주는 커넥션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 부분들도 다 커넥션 타입으로 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게이지도 마찬가지로요. 예, 위에 게이지가 있으면 분명히 게이지를 연결하는 커넥션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커넥션 밑에 쪽에는 게이지로 올라가는 그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밸브가 있을 거고요. 또는 그 밸브를 배관에 연결하기 위한 또 커넥션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각각의 장치로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대상 물질과 비관리 대상 물질이 만났을 때 저희가 이제 이것은 이제 뭐 법적으로 이렇게 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요. 자, 뭐 해당 밸브가 있는데 해당 밸브 왼쪽은 뭐 헵스 대상 물질이 흐르고 오른쪽은 해당 물질이 흐르지가 않아요. 뭐 질소가 들어오든지 뭐 스팀이 들어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는 밸브를 반으로 나눠버립니다. 예, 밸브를 반으로 나눠서 이 밸브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밸브에 만약에 플랜지가 붙어 있다 그러면 아까 왼쪽에 있는 헵스 대상 물질이 흐르는 플랜지까지만 예, 장치를 조사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가 역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물론 뭐 대부분 역류가 안 하겠죠. 뭐 질소나 이렇게 스팀이 이런 식으로 압력을 밀어주기 때문에 역류는 안 하겠지만 혹시나 역류의 가능성을 저희가 두고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좀 뭐 그렇죠. 예,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이왕 조사를 하실 때 예, 이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조사를 하시면 예, 나중에 뭐 혹시나 뭐 역류가 됐는지 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조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나온 제가 어버브하고 빌로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표로 보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기준점. 예, 그래서 나오는 기준점은 제가 뭐 좀 표시를 하는데 만약에 게이트 밸브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게이트 밸브 이제 뭐 인치가 0.75인치나 0.5인치 또는 뭐 1인치 뭐 그 정도 되는 밸브들은 대부분 커넥션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플랜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플랜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또는 대부분 그렇게 뭐 1인치 이상 게이트 밸브에 플랜지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또 그 상부나 하부 쪽에 또 이렇게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플랜지를 끼워 넣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자, 이 게이트 밸브에서 똑같이 업업을 줘버리면 이게 과연 그 밸브에 붙어 있는 플랜지인지 아니면 밸브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로 뭐 아까 저희가 높이는 미터 단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야, 이거 10cm 차이도 안 나는데 높이도 얼추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예,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밸브에 장치죠. 장치에 딱 붙어 있는 연결 부위나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탑, 바텀. 그러니까 위치 설명에 나와 있는 탑, 바텀이라고 한다는 것은 게이트 밸브가 됐든 글로브 밸브가 됐든 컨트롤 밸브가 됐든 상하로 이 밸브에 딱 붙어 있는 플랜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플랜지가 플랜지나 커넥션이 이 밸브에 붙어 있지가 않고 약간의 배관을 통해서 상부에 있다, 하부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버브, 빌로우를 줘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치에 딱 붙어 있는 플랜지나 커넥션들은 탑, 바텀, 예, 이 밸브에서 약간 떨어진 또는 많이 떨어진 플랜지나 커넥션이 있다 그러면 이 장치에서 어버브, 빌로우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작업한 사진을 좀 이제 작업을 하고 태그를 달고 위치 설명을 한 자료를 좀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작성 방법이고요. 이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게 굉장히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예, 그 자료 말고도 설명드리기 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다 알려드리기에는 좀 힘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이 디스크리션을 대부분 담당자분이 시간상이나 다른 업무 때문에 직접 하시는 못 하시겠죠. 대부분 컨설팅 업체에 맡기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엘다나 비산 누출 시설에 대해서 위치 설명을 작성을 하고 태그를 다는 업체들은 대부분 양식이 다 똑같습니다. 약어가 약간씩 틀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작성 방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맡기시라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오면 읽으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밸브에다가 태그 달아놓은 위치 보시면 통로에서 바로 찍었을 때 태그가 바로 식별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통로에서 측정자가 봤을 때 최대한 식별하기 쉽도록 태그를 달아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아까 또 처음에 설명한 대로 최대한 장치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사진 보면 밸브 스탠 부위에 달아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밸브 핸들 부위는 운전원들이 항상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운전원들이 밸브를 조작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스탠 부위에다가 태그를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태그 아이디 0001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G, 아까 말씀대로 그라운드고요. 0.5는 그라운드 바닥면을 기준으로 0.5m 위치에 있는 H, 수평 배관이죠. 수평 배관. 그 다음에 4인치 게이트 밸브. 그 다음에 배관 크기죠. 4인치 게이트 밸브다. 이 게이트 밸브가 어디에 있느냐? 네,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것은 그 뒤쪽을 봐야 됩니다. 그 뒤쪽에서 있는 순서는 마지막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P2802A 펌프에 이건 P로 시작하니까 제가 펌프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예, 펌프의 동쪽에 있다. 예, 이렇게 바로 구분이 가능한 거죠. 예, 다시 하면 그라운드 바닥면에서 0.5m 높이의 수평인 배관이고 이 배관의 크기는 4인치고 이 4인치 게이트 밸브는 어디에 있냐? P-P2802A 동쪽에 있다. 지금 이것은 가장 간단한 H니까요. 예, 충분히 이 정도는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플랜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태그를 부여를 안 하고 확장 번호로 부여를 합니다. 자, 확장 번호로 부여를 하는데 이것도 부여하는 순서를 저희가 엘라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태그 번호에 확장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서남북 순입니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밸브가 있고 양옆에 플랜지도 있잖아요. 플랜지가 동서로 될 수도 있고 남북으로 될 수도 있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확장 번호 1번을 부여하는 것은 동서가 있으면 동, 남북이 있으면 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상하에 있다 그러면 항상 탑이 먼저입니다. 확장 번호 1번은 탑이 먼저, 2번은 바텀. 동서가 있으면 확장 번호 1번은 동, 확장 번호 2번은 서, 남북이 있으면 확장 번호 1번은 남, 확장 번호 2번은 북.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이 측정 순서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다시 1번, 확장 번호 다시 1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 밸브까지는 찾았잖아요. 게이트 밸브까지는 찾았는데 그 옆에 있는 후렌지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보면 동쪽에 있는 AF. 자, 이것도 아까 약어표에는 제가 따로 표시를 안 해놨는데, 자, A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텐진 프렌즈라고 읽고, 어텐진 프렌즈가 뭐냐? 어텐진 프렌즈는 밸브나 장치에 포함이 되어 있는, 딱 붙어 있는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더 구분을 해서 어텐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자, 동쪽으로 플랜지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배관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방향만 줘버리면 도대체 플랜지라는 표현을 야, 이걸 뭐 첫 번째 있는 플랜지인지 두 번째 있는 플랜지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치에 붙어 있는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어텐징이라는 표현을 붙여가지고 어텐징이 붙어 있는 것은 장치에 딱 붙어 있는 플랜지구나. 그 다음에 그 플랜지 옆에 좀 떨어진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랜지라는 표현을 쓰죠. 동쪽으로 플랜지. 그러면 이것은 좀 떨어진 이 플랜지를 표현하는 거구나라고 바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제 게이트 밸브에 대한 표현 방법이고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건 볼 밸브인데요. 이제 이것은 좀 상하로 되어 있죠. 상하로 되어 있는데, 자,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G는 그라운드고요. 0.8은 0.8m 높이. 자, 여기는 이제 수직 배관이죠. 수직 배관이니까 표기는 V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0.5인치 볼 밸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엘다 작업을 할 때 밸브나 플랜지나 이런 식으로 대분류 표현을 안 쓰고 최대한 세부적으로 이 밸브가 위치 설명만 보고 나서도 이 밸브가 과연 이 태그가 부여되어 있는 밸브는 게이트 밸브인지 컨트롤 밸브인지 볼 밸브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펌프 P-P2802A. 자, 여기서 보면 어버브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버브란 표현이 뭐냐면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펌프를 기준으로 펌프에서 상부에 있는 겁니다. 펌프 상부에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상부가 아니라 어버브 동쪽, 상부에서 동쪽 편에 있는 볼밸브라는 거죠. 만약에 이 볼밸브가 펌프보다 아래쪽에 있다. 펌프를 기준점으로 펌프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빌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어버브 동쪽, 이 펌프에서 상부에 있는데 이 상부도 그냥 바로 상부가 아니라 상부의 동쪽에 있는 볼밸브다. 그 밑에 있는 확장 번호 다시 1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하고 바텀이 있을 때는 상부하고 하부가 있을 때는 상부가 확장 번호 1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탑에 있는 A시다. A시라는 표현도 아까 처음에 이 전장에 봤던 AF 표현이랑 비슷하잖아요. 앞에 A라는 건 똑같습니다. 어텐징. 이 커넥션이 있는데 이 커넥션은 이 밸브라는 장치에 딱 붙어 있는 커넥션이다. 그래서 저희가 어텐징이라는 표현을 써서 AC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지금은 이제 다시 3번 확장본으로 보시면 높이가 0.8, 0.9 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 이 높이가 거의 구분하기 힘듭니다. 뭐 10cm 차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뭐 저희가 좀 구분하기 좋게 이제 뭐 어차피 교육 자료니까 좀 구분하기 좋게 이렇게 높이를 좀 다르게 해놨는데 아마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 이 10cm 안에 이 밸브에 붙어 있는 커넥션하고 밸브 상부에 있는 커넥션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다 들어올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려도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인치도 같고 높이도 같고 이 밸브에서 상부에 있는 것까지 같은데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아까 제가 표현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장치에 딱 붙어 있는 것은 탑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텐징이라는 표현을 붙인다. 그 다음에 그 상부에 있는 것은 어버브라는 표현을 쓰고 어텐징이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체크 밸브를 한번 써왔는데요. 예, 체크 밸브도 어차피 기존에 뭐 다 나와 있던 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볼 밸브나 게이트 밸브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 제가 이렇게 똑같은 방식의 뭐 디스크리션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놨냐 그러면 자 보면 어버브 북서쪽 어버브 북서쪽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아까 계속 설명을 드린 게 자, 이 해당 시설에서 그 시설을 기준점으로 잡고 상부에 있든지 하부에 있든지 예, 이런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어버브 빌로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치에서 확장본으로 부여할 때도 어버브 빌로우 표현을 사용하고요. 예, 이게 뭘까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정확한 포인트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이 정도에 있습니다가 아닌 현장에 가면 정확히 이 포인트입니다. 예, 이 밸브고 이 밸브 상부에 있는 커넥션이고 그 상부에 있는 커넥션이고 이 밸브의 하부에 있는 플랜지고 이 정확한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위치나 방향까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위치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런 위치 설명을 가지고 이것만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하신다 그러면 이 위치 설명만 가지고 현장 구조도로 그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 밸브, 지금 볼 밸브, 뭐 체크 밸브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태그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이 시설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시설부터 저희가 태그를 달고 그 다음에 위치 설명을 작성을 하거든요. 아까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에는 펌프에서 0.5m 높이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이 디스크레션만 읽을 줄 안다 그러면 뭐 빈 백지에다가 이 펌프를 그려놓고 방향은 동쪽에 0.5m 높이의 게이트 밸브가 하나 있고 이 게이트 밸브에는 양 동서로 플랜지가 달려 있다. 그 뒤에는 어버브 동쪽으로 펌프에서 어버브 동쪽에 있는 0.8m 높이의 볼 밸브가 있다. 이 볼 밸브는 수직이고 위아래로 커넥션이 있다. 이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똑같은 펌프가 있고 어버브 동쪽이 아닌 어버브 북서쪽으로 체크 밸브가 있고 이 체크 밸브는 수평으로 되어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 디스크리션을 이 위치 설명을 읽을 줄만 아신다면 이 공정이 어떻게 배관이 흘러가고 이 시설을 기준으로 어디에 어떤 밸브가 있는지 어떤 플랜지가 있는지 몇 인치짜리가 있는지 다 파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제가 니들 밸브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니들 밸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니들 밸브에다가 태그를 하나 달아주시고 그 옆에 튜빙 라인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다른 공장들은 또 이 표현을 또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튜빙 라인하고 니들 밸브가 연결되는 커넥션 부위도 측정 위치입니다. 예. 이 부분도 전부 다 측정 포인트로 잡아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처음에 트랜스미터나 레벨 게이지 부분들을 레벨 게이지 아니라 뭐 프레셔 게이지, 압력 게이지나 뭐 템플 게이지 뭐 이런 부분을 빼놓고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런 튜빙 라인들이 대부분 트랜스미터에 있거든요. 예, 이런 트랜스미터에 있는 니들 밸브나 니들 밸브하고 이어지는 튜빙 라인의 연결 부위들도 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위들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다 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조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 니들 밸브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보면 저희가 TF 이것도 약어죠. 튜닝 피팅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튜닝 피트라고 쓰고 예, 동쪽에 있는 튜닝 피팅, 서쪽에 있는 튜닝 피팅 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는 너무 좀 앞에 부분들은 제가 좀 굉장히 기초적인 자료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뭐 막말로 뭐 어버브, 빌로우, 방향, 그다음에 뭐 게이트 밸브에서 플랜지는 이 정도, 커넥션 부분은 이 정도라고 설명해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그렇게만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레벨 게이지, 예, 딱 보기에도 복잡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이걸 태그를 달고 쓰는 방법까지는 오늘 뭐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어부터 해서 위아래 방향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기준으로 뭐 어버브, 빌로우 주는 방법만 좀 제대로 숙지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 레벨 게이지에 대한 위치 설명 자료도 읽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위치 설명 자료는 자, 이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아까 처음에 봤던 위치 설명 자료보다는 약간 좀 복잡해지죠. 예, 복잡해지는데 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저희가 이 장치를 최대한 찾아가기 쉽게 또는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 찾아가기 위해서 위치 설명을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자 보면 뒤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PXI V4004 이건 아마 벳셀 같은데요. 야, 벳셀에서 동쪽 이까지만 위치 설명을 작성을 하고 1층 높이에 1.8m 높이의 수평으로 된 0.5인치 게이트 밸브다라고 해버리면 동쪽이잖아요. 동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남동쪽에서 북동쪽까지 이 범위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0.5인치짜리 게이트 밸브가 몇 개가 있을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엄청 많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때는 이 시설에서 기준점을 하나를 더 따줍니다. 자, 이 설명에서는 기준점을 뭘로 땄냐면 레벨 게이지를 땄어요. 네. 이 벳셀에서 동쪽에 보면 레벨 게이지가 있는데 자, 이 레벨 게이지에 어버브 서쪽으로 보면 게이트 밸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위치 설명을 읽을 때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설이 되겠지만 이 시설에서 범위가 좀 광범위하거나 장치 수량이 많을 때는 기준점을 하나 또는 두 개까지 더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준점은 식별하기 쉬운 장치, 현장에 다녀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식별하기 쉬운 장치, 레벨 게이지나 트랜스미터나 뭐 압력 게이지나 템플 게이지, 트랜스미터 또는 컨트롤 밸브, 예, 이런 경우들은 현장에서 식별이 쉽잖아요. 물론 시설보다는 식별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시설의 동쪽에 있는 컨트롤 밸브라고 한다 그러면 이 컨트롤 밸브까지는 식별이 쉽기 때문에 이 시설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장치를 찾아가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기 어렵거나 범위가 광범위한 장치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로 집어넣어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좀 더 빠르게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자료들은 뭐 앞에 설명했던 대로 뭐 게이트 밸브의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뭐 전부 다 이런 자료고요. 자, 보면 태그 번호 2번을 해놓고 확장 번호 다시 1번을 부착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자, 게이트 밸브에서 어버브 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캡은 시설 관리 기준의 뚜껑입니다. 예, 이 위치 설명만 봐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디스크리션에서는 제가 딱 얼핏 보면 개방식 라인이 두 개가 있구나.
라고 바로 파악이 되고요. 예, 아마 이 교육 끝나고 어차피 뭐 한번 저장을 해서 올리신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바로 파악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개방식 라인이 2개가 있고 그 개방식 라인을 보니까 전부 다 뚜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위치 설명만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놓으면 예, 바로 뭐 개방식 라인이든지 플랜지가 됐든지 커넥션이 됐든지 바로바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뭐 이게 솔직히 제가 이렇게 교육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뭐 담당자분이 하시기에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면 뭐 어차피 뭐 대부분 컨설팅 업체에 맡기시겠지만 최소한 담당자분들도 좀 되도록이면 이런 위치 설명 있는 법들은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든지 아니면 환경공단이나 환경부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뭐 이 밸브를 한번 보자고 하면 최소한 안내 정도는 해줄 수 있도록 한번 숙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